안녕하세요. 대여베이 진욱입니다. TYM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을 알리면서 정말 오랜만에 단비 같은 상한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된 이유와 해당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면서 또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잡아보는 시간도 함께 그리고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IM의 상한가 이유를 먼저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과 이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TIM이 운영 중인 이 유럽 법인을 통해서 이런 트랙터라던가 다양한 농기계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리고 현지 업체와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이 재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일단은 TYM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2022년부터 꾸준히 우크라이나 현지 업체에다가 이런 농기계, 뭐 이항기, 트랙터 등등을 기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3년도도 그랬고 이렇게 꾸준히 기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현지 업체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플랜까지 짜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도 한 말이 보게 되면 TYM에서 이런 기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곧 우크라이나 재건과 일상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TYM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재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바로 협력업체와를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는 거죠. 우리 뭐 이거 기부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래처도 확보가 되고 이런 좀 우호적인 많이 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또 우크라이나 큰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농업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이 농업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또 대표적인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 세계 흑토지대의 25%가 우크라이나에 또 위치를 하고 있고, 뭐 밀이나 옥수수 등을 또 여러 국가로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곡물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우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이 물가 밥상이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한몫도 이 러우 전쟁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이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랙터라던가 뭐 콤바인 등등을 합치면 현재 2조 원 규모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건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뭐 이런 이항기라든가 트랙터 다양한 농기계 판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TIM의 매출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이 47대 대통령으로 이 바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종전을 하겠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종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재건 시장이 또 우리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그리고 타이밍에 잘 맞춰서 저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재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 상황 그리고 재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일정이 하나 11월 달에 있습니다. 이 젤렌스키가 2차 평화 회담을 11월 말에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일정이 하나 또 생겼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 평화 회의라고 하게 되면 당사자인 러시아를 제외시키고 자기네들 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를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평화회담 때 정말로 러시아나 또는 그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을 참석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좋은 모멘텀이 하나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들어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양봉인 게 그동안의 하락을 꾸준히 해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이 있었는데 요거를 약간 이제 추세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의 포인트가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대 사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이기도 합니다. 이 TYM에 있어서 자 과거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쪽 구간에서 굉장히 지지와 저항을 꾸준히
받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구간까지 좀 끌어올려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선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과거에서부터 저항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항대가 되겠다라고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추세의 전환이다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 추세를 벗긴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아주 세력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과거에서도 이렇게 추세를 한번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돌파하는 신호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조정을 받고 그 뒤로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좀 약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한 단계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시세를 내고 나서 쭉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추세를 돌아서 나갈지, 아니면 그대로 작은 조정과 함께 또다시 돌파가 나올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과거처럼 추세를 처음에 벗기는 첫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는 하락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지 않았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쪽 매물대 구간,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추세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돌아가는지 여부를 함께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